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는 독서 지도사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단점 얘기하니까 막 더 신나네. 장점이 있으면 그거와 또 연관해서 단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장점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또 꼽아볼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에 책을 많이 읽어서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단점으로서는 책을 많이 읽어서 네. 시간이 없다예요. 시간이 없다, 맞아요, 선생님. 네. 최소한 20권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 중등부 네. 책들은 다 성인들이 읽는 그런 명서, 막 네. 고전 이런 책이라서 네. 뭐 일단 3시간씩 든 책도 있고 최소한 3시간이죠. 네. 저는 막 꼼꼼하게 읽다 보면 막 4시간, 5시간도 읽을 때도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막 더 이해하려고. 네. 한 권 읽는데도 그렇게 많이 걸리고 해서 네. 책을 계속 오랫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책 읽거나 수업 준비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때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책을 잡고 있거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뭔가 또 밀린 일이 있어요. 회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하게 돼요. 주말에도.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다가 쌓아놓고 이건 언제 읽어야 되고 언제 읽어야 되고 이걸 계속 다 계산하면서 읽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정말 책 읽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성인 책도 지금 친구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책도 좀 또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량이 정말 정말 책에 파묻혀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향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대부분의 이제 독서 지도사들이 회원 관리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책은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독서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쉴 틈이 없어서 네. 정말 많이 힘들어요. 네. 두 번째, 선생님. 돈을 많이 버나요? 저번 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좋다 그랬죠? 네. 그거는 일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대부분 선생님들이 평균 뭐 회원 수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네. 수입이라는 게 좀 들쭉날쭉하게도 되죠. 우리가 회원이 있어야만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이 또 빠져나간다거나 이러면 네. 또 수입이 빠지게 돼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고정 월급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고 수수료를 가지고 이 수입을 잡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한 명, 두 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가정주부니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 당장 뭐 매일 또 필요한 돈이 있다 이러면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는 싶어 해도 네. 망설이는 분, 그다음에 네. 단념하시는 분도 꽤 봤거든요. 네. 용기를 만약에 가지신다면 어느 정도 초보 시절은 다 거쳐야 되죠. 그냥 그렇게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회원이 입소문을 타고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안정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도 정말 드는 부분인데요. 근데 내가 이 일에 좀 꽂힌다. 그러면 인내하는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한다면 네. 해볼 수도 있는 일이지요. 네.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네. 어떤 분은 사실은 연차가 되게 오래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이 많이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위치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업도 사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네. 고민을 좀 해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 단점이나 이런 것들 좀 보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가 참고해가지고 또 새로 이제 태어나는 사람처럼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조금 재미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을 정말 키워가지고 회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보람 느낄 수 있는 거 좋은 네. 거죠. 근데 너무 좋죠. 그 보람을 느끼기까지 또 수많은 또 갈등이 생겨요. 저는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 딴에는 열심히 아이들한테 한다 생각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또 뭔가 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그게 되게 난감해요. 풀어가기가. 이게 인간관계고요. 네. 네.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도 가르쳐야 되고 이 한 명 한 명 다 또 성향이 다른데 이 친구들도 저라는 사람과 함께 맞춰 나가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어머니들이 또 보는 관점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섭섭함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달하실 때 감정적으로 전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갑질인가? 막 이렇게 느끼게끔 하시는 맞아요. 분도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였어요. 근데 그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했는데 네. 오히려 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수업 준비하고 수업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뒷전일 경우가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간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챙겨주죠. 맞아요. 간식이 뭐예요?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늦게까지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때때마다 니네 잠깐만 기다려 우리 애 밥 차려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일을 할 때는 일과 집안일을 완전히 딱 끊고 하거든요. 네. 완전 냉정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 없는 거야 이 시간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난 뭐지? 우리 엄마는 나는 뒷전이고 애들만 신경 쓰나? 이렇게 또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그죠? 아이한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 수업에 저희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엄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 그죠?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남의 아이로 내 수업에 참여를 했다면 아유 막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것도 내 아이한테는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이와 같은 음. 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비교도 되고 뭐 지난주에는 장점들 잔뜩 얘기했지만 힘든 점도 많아요. 그죠? 선생님 어떤 게 힘드세요? 저의 경우에는 적성에 나름 맞아서 괜찮지만 적성이 안 맞는다면 하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힘든 점이 있어도요. 그런데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면 이런 거를 다 뛰어넘기가 그때그때마다 힘들 수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상의 문제, 이거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뭐니 해도 건강해야 이 일이 즐겁잖아요. 선생님들 보면 허리가 제일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몸에 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틀에 박힌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도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눈이 안 좋으시죠? 너무 맞아요. 젊은데 노안이 오셨어. 제가 그래요. 진짜 이 노안이 오다 보니까 책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선생님 허리 건강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요가하고 하는데 네. 이 속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또 뭐 공황장애 오신 분도 있다 참. 아하. 스트레스에서 다 오는 병이긴 한데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걸리는 병인데 괜히 이것 때문에 이게 병이 생겼나? 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긴 하죠. 맞아요. 건강 관리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네. 이건 누구보다도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진짜 하여튼 건강 관리 최우선으로 또 왜냐면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그래요. 밤에 잠들었을 때까지도 근심 걱정. 얘 어떻게 더 가르치지?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되게 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머리는 계속 24시간 네. 잠자는 시간 말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인해야 돼 거의 진짜. 네네. 휴일이 없는 것도 그건 거죠. 맞아요. 수업 준비해야 돼. 그다음에 이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내일은 요거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선생님한테 연락이 좀 오세요. 뭐 커피 마셔요, 선생님, 뭐 밥 먹어요 이러는데 안 나가죠. 왜냐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먹고 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오후 시간이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너무 나가가지고 힘든 것도 있고 지인들하고 밥 먹는 것도 그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서 쉬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혹시라도 저녁에 이제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돌아왔는데 다들 이제 자려고 할 때 저는 책을 한 편 또 펴서 읽어야 될 때 은근히 서글플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막 일요일 날 책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남들은 카톡 올 때 뭐라냐면 휴일 잘 보내세요. 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네. 뭐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이러면서 문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아니 나는 이 휴일조차도 뒹굴거리거나 이러지 못해. 선생님 그렇죠. 난 뒹굴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뭐 콧바람을 쐬러 나갈 수도 없어. 그냥 내 앉아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좀 뭐야 내 인생 뭐지? 이럴 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미쳐서 사시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층간소음도 우리가 참 이게 스트레스죠. 뭐 근데
나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라 또 이웃이 더 스트레스겠죠. 아니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1층을 아예 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크레임 들어온 건 당연하죠. 없거든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막 여기 와서 막 뛰어다녀요. 대단하다. 일부러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여기서 뛰어도 된다 이러면서 막 거실에서 저까지 막 뚜뚜뚜뚜 야.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뛰지 마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그냥 여기서라도 마음껏 좀 뛰어라 이런 생각 들고 저도 짬짬이 막 쉬는 시간에 줄넘기를 하거든요. 거실에서요. 줄넘기를 한 200개 정도 해요, 한 번에. 그러면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1층이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7층이고 앞집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내가 이제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 괜히 내가 이렇게 먹을 걸 드리고 이러면 또 부담 갖잖아요. 나 뭐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러실 것 같아서 항상 이제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초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갖다 드렸죠.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저희 집 시끄러워서 그때 이분이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친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씩 지금 앞집에 살고 계시는데도 인사는 하는데 뭐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말을 해주시는데 이 뭉클함 감사. 근데 그건 앞집이라서 그렇고 밑에 집은요 혹시? 전 밑에 집하고는 엄청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요? 밑에 집도? 제가 혼자 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그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근데 저희 집 너무 시끄럽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도 진짜 고통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래층에서 올라왔다 했을 때 그거 골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있을 때는 정말 아래층과 관계가 참 좋지 않으면 그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왜냐면 또 어떤 분은 올라와서 한번 또 얘기하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실 수 있거든요. 혹시 하시는 분들은 아래층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셔도 또 왜냐면 말을 이렇게 좀 안 좋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감정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겠네요 참. 근데 진짜 그분은 힘든 거죠. 여기서 지금 애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죠? 자, 선생님. 이런 힘든 점들도 내가 이 일이 더 좋다면 다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다면 네. 그거는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래요. 세상 일이 어떻게 다 장점만 있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지난주에 장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거나 먼저 해결을 하면서 나갈 건가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적성에 맞거나 아니면 이거에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용감하게 좀 접근을 해서 보람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용감해지세요.